자,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저녁 긴급 논평이 되겠지요. 긴급 브리핑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래는 지난 일주일간은 연말 연시맞이해서 제가 긴급 논평 이런 형태로 해서 직원들은 휴가 좀 보내고 그렇게 한다고 했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다시 저녁 8시마다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옵니다만은 오늘은 또 워낙 큰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논평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해야 될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는 지난 연휴 동안에 연휴라고 해야 되나요? 1월 1일이 목요일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또 2일이 금요일, 3일이 토요일이라서 연휴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동안에 제일 큰 뉴스는 역시 뭐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것이 가장 큰 뉴스가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는 부통령이 이어받았지요. 자,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밌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면은 이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은 옛말에도 세란식 충신에서 세상이 어지러워져 보면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인지 드러나듯이 이런 또 전쟁이 또 미국의 그 베네수엘라 폭격이 있고 나면 이제 각 나라마다의 반응, 우리 국내 안에서도 정당별로 반응이 다르고 언론사들의 색깔이 확 드러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민주당이 지금 현재 고구마 줄기처럼 부정비리가 마구잡이로 나오지 않습니까?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이어서 지금 또 하여튼 또 김현직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안타깝게도 1월 2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다시 또 연장이 됐습니다. 원래 1월 18일이 기존 그 체포 방해 혐의에 관한 그에 대해서 구속이 우리 6개월 최장기 6개월 끝나는 게 1월 18일이어서 희망을 가졌는데요. 안타깝게도 1월 2일 참 지난주 금요일 날 계기를 해서 다시 한번 일반 이적죄에 대한 그런 혐의로 또다시 황당하죠. 절대 석방을 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구속을 연장해서 참 재판이 법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간단히 논평해 드리고 있다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지난 1월 3일 토요일이었지요. 그죠? 토요일 날에 현재 핵폭탄적인 핵폭탄에 해당되는 뉴스 특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가 되겠지요. 힘에 의한 평화에서 이란에 대해서도 핵무기 만든다고 며칠 만에 이란 작살내버리고 난 뒤에 이제 또 그동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마약 수송선에 대해서 폭격한 건 있었지만 이제 지상군까지도 공군에 이어서 지상군까지도 투입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 직접 미국 뉴욕으로 압송해 갔던 뉴스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논평을 한다면은 저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이 잘하고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논평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떤 쪽에서는 주권 침해 아니냐 이런 말이 있지만 국가별로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주권은 존중돼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이미 범죄 국가라고 볼 정도로 또 특정 자국에게 우리 한국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가 마약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들 사망률 1위가 마약이다. 그럼 가만두겠습니까? 두 번째, 그죠? 그리고 우리의 적대적인 친구와 너무 친하다. 이러면 여러분 손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베네수엘라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죠? 미국에 마약이 너무 많이 베네수엘라 통해서 들어왔고, 그 베네수엘라가 또 친중 정권이에요. 친중 정권이요. 중국의 펜타닐이나 마약이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미국으로 많이 들어온다. 이게 하나의 명목 아닙니까? 미국 사망률 1위가 교통사고, 암이 아니라 바로 마약이다.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고,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지만은
또 마두로는 눈 깜짝하지 않고 그래? 할 때만 해봐라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요. 마약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그 고리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가요. 지난해 아닙니까?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요. 현재 마두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낮은 표를 얻었지만 개표 결과는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그죠? 부정선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대한민국에도 지난 6.3 대선도 그랬고요. 그 전에 지난해 있었던 재작년이죠. 2024년 4.10 총선, 4년 전 2020년 4.15 총선, 전부 다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부정하면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불편해하시는 분, 대한민국이 공정선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통계만 보더라도요,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신뢰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46%만이 신뢰한다라고 해요. 아니, 이제 국민들 절반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 부정비리 쓰레기 같은 이 선관위를 누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라든가 제외국민투표라든가 그리고 우편투표에 대해서 부정성 의혹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해야죠. 그리고 미국에서 왔던 국제선거민단에서는 대한민국의 6.3 대선 또 배후에 중국이 있고 전산 조작이 되었고 또 부정선거 사전투표에 대해서 문제가 너무 많았다. 이재명 찍힌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재명 찍힌 게 사전투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선관위에도 공짜로 사과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한 표만 부정선거 나와도 재투표를 하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제선거민단은 미국에서 보고하기를 바로 중국의 배후가 있고 그 배후 조종자가 왕운익이다라는 이런 쉽지 않은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게 중국이요. 캐나다에도 선거 개입했어요. 영국에도 개입했어요. 얼마 전 필리핀에도 개입했대요. 호주에서도 개입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이걸 가지고 음모론이라는 사람이 묻겠습니다. 답변에 금방 제가 말했는 것이요. 거짓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 저 뉴스 보도해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 되겠죠.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졌지 않습니까? 그때 바이든이 이길 때 너무나 부정성 의혹이 많아. 지금 미국이 난리입니다, 난리.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면은, 좀 가만히 있든지, 미국 안에는요, 음모론,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자에게 묻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자신이 패배했는 것에 대해서 부정선거였다. 음모론입니까? 아니, 증거가 지금 수십만 표가 지금 주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 폭로해버렸다고, 실제로 그래 있었다고. 그리고 중국에서 그 부정선거에 바이든 찍은 표가 미국으로 유입됐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나라 성남시에 통해서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입니까?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왔다. 이거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가 바로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6.3 대선과 총선에 대한 의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 황교안 전 총리가 또라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덮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누군가 덮보겠다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이 부정선거, 특히 좌파들이 문제 아닙니까? 좌파들이 있는, 민노총에도 부정선거 있어가 지난번에 난리였잖아요. 그리고 또 증가는, 이런 말씀 드릴까요? 스탈린이 이야기했죠. 표를 찍는 자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 표를 세는 자가 모든 걸 바꾼다. 해가 구체적으로 이 공산주의 좌파 세력들은요, 부정선거든 나발이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즉 무산자 계급이 계급 없는 사회 만드는 이런 폭력 혁명에 성공한다면 수단 방법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부정선거의 또 원산지가 이제 또 베네수엘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 바로 스마트 매틱에서 이 부정선거 시스템이요, 전 세계로 가고 있고, 그 전산 조작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난해 마두로가 또 당선됐거든요.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불신하고 있어요. 말이 되느냐 했지만 이런 부정선거 문제와 마약 문제로 이미 그 친중 정권으로서 이런 그죠?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이미 베네수엘라는 이따가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4등으로 잘 살았던 1인당 GDP 수준으로 말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차베스 14년, 마두로 11년 해서 23년에서 27년 동안 좌파 집권하면서 결과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죠?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최빈국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좌파 정권의 탄압 속에서 많은 그저 기업가들이 해외로 나가서 베네수엘라는 말 그대로 거의 쓰레기 덩어리 범죄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올 새해 1월 3일 날 전격적으로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 법원으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미국 뉴욕에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런 공식적인 거 외에도 중국 석유의 80%가 베네수엘라로 옵니다. 그럼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겠다 취지로 대중국 견제책으로서 미국 턱 밑에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취지로 정적 체포해버린 것이죠. 마두로에 대해서. 그리고 베네수엘라 안에 여러분 자유우파 또는 자유를 바라는 시민들은 난립니다. 우리나라 일반인들은 보도 잘 안 하지만 유튜브에는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난리거든요.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자유가 찾아왔다 해서 이 마두로 잡아가고 난 뒤에 바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 부통령이 또 권력을 승계했지만은 대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반면에 마두로에 맞짱섰던 노벨 평화상 받았던 우파 민주화 운동가 마차도에 대해서도 내가 하겠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겠다 했는데요. 미국이 개입하겠다라고 했죠. 그런 속에서 마두로 이어서 서열위 부통령이 지금 권력을 승계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부통령이 우리나라 유일한 대통령 마두로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너 미국 말 안 들으면 혼낼 거야 하니까 바로 미국과 협력하겠다라고 말을 바꾸게 되는 게 오늘 저녁 이 시간까지 나온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전격 체포에 대해서 세계적인 반응은 뻔하지요? 이 일이 발생해보고 나면 여러분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전쟁 나보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EU를 비롯한 OECD 이런 국가들은 당연히 미국의 이런 정책에 지지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많은 나라 지지합니다. 하지만 좌파 정권을 빼고 나면은 우파 정권을 다 지지하지만 역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한 나라가 중국이었죠. 왜냐하면은 뉴스 보셨죠?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기 바로 전날 중국 공산당 대표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바로 처벌했잖아요. 이건 바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힘을 보여준 것이죠. 그죠? 중국은 너 봤지? 대중국 견제책의 상징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속에서 세계적으로 러시아,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도 강력히 반대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가 되겠죠? 야, 북한 너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니까 김정은이가 바로 다음날 어제가 되겠죠? 이제 올해 들어 첫 번째로 동해안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쐈죠. 그죠? 나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쫄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 이게 또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좌파 국가인 콜롬비아라든가 고위에는 쿠바 그리고 또 아시아에 있는 이란 이런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너희 차례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데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주권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언론에서 보던 내용 한번 보여드릴까요? 언론은 어떻게 부추기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흔히 말하는 을사오적 기억나십니까? 신을사오적에서
지난해가 아니라 이제 지지난해가 되겠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금 계기로 그죠? 비상기금은 곧 내란이라는 있지도 않은 내란을 만들어서 조작해서 내란 선동했던 주동자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었고, 그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그 이재명의 부역자 역할을 했던 좌파 언론들, 그죠? 언론들이 바로 MBC 방송, JTBC 방송,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요까지가 신을사 오적이라고 저는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시안까지 이렇게 해서 방송사 2개, 뭐 물론 딴 것도 비슷하지만 가장 노골적인 게 MBC 방송과 JTBC 방송, 둘 다 중국 방송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좌파 방송이죠. 그리고 매국 방송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느냐 하면 그 언론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지도 않은 내란을 1심도 선고되지 않았는데 내란 우두머리다, 전국적 내란이다, 그 여로 만든 게 누굽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그 부역자 역할을 했는 게 누구죠? 좌파 언론들 아닙니까? 결국은 이들이 진짜 내란 우두머리고 내란 동조고 내란 정당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내란을 덮으시고 국민들한테 선동한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대국민 사기극 1년간 벌였잖아요. 이런 정당이 바로, 이런 정당, 내란 정당, 이런 언론이 바로 저는 매국 방송이라고 매국 언론사들 아닙니까? 특히 천안일보고 거구다 근거도 없이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가짜뉴스 공장, 김어준 뉴스도 대표직 아닙니까? 가짜뉴스 내보내는 거 최고 1등이 바로 김어준 뉴스 아닙니까? 저도 언론인입니다. 저도 언론인, 천안일 뉴스는 유튜버이면서 동시에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자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 언론인으로서 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하고 비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고발 몇 개 당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비판하니까 이재명 협박했다.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야, 아니 그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천안일을 고발 협박했다는 것은 천안일 뉴스의 발행인이자 천안일 뉴스의 대표이자 천안일 뉴스 기자인 천안일에 대한 언론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마두라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마두라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전해드릴까요? 이처럼 언론사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나오는 오마이뉴스 머리기사가 이렇습니다. 충격적인 국민의힘 반응. 뭐냐면 국민의힘은 우리나라도 그죠? 이재명이가 베네수엘라 마두로처럼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게 오마이뉴스입니다. 그리고 한겨레가 말하기를, 야 그러면 중국이 대만 침공했을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야 한겨레, 남들이 왜 너희들 뭐 한글레를 하는지 알아? 대만이 베네수엘라와 똑같냐? 베네수엘라는 범죄 국가야. 마약을 많이 만들어내고 부정성을 저지르는 그 원흉이 바로 베네수엘라라고 전 세계의 그 스마트 매틱 이런 부정성의 시스템을 보급하고 하는 나라야. 야 한글레라고 불려지는 많은 이야기가 너희들이 답변해봐. 대만이 베네수엘라 똑같냐? 니는 그만 중국 편든다는 거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뭐를 한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사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경향신문도 기다렸다는 듯이 대한민국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로 간다고? 라고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근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다가 어쨌든 그 언론사들의 보도를 보게 되면은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신을사 오적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언론사들 아닙니까? 보면 편하죠. 왜냐하면 이들은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이나 정의당 기다렸다는 듯이 침략 전쟁이다 이렇게 해서 마두로를 편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또한 마두로와 똑같은 게 10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10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전환길 뉴스에 보시면은 전환길 뉴스에 저희들 게시물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는 7시간 전에 올린 거예요. 7시간 전에. 자, 전환길입니다. 지난 주말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마약 유입 등의 혐의로 미국에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27년간 반미 좌파 정권 차베스 그리고 마두로 집권으로 장기간 초인플레이션은 연간 1년에 1000%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있게 되면 초인플레이션인데요. 초인플레이션으로 2018년에 무려 6만 %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미쳤죠? 돈이 쓰레기가 된 거예요. 완전히 뭐 다 아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최악의 좌파 집권 27년 만에 전 세계 1인당 GDP 기준 세계에서 4등으로 잘 살았는데 지금은 뭐 가장 가난한 나라 됐고 남미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됐는데 그러면 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좌파 베네수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이 정권이 이재명하고 똑같은 게 몇 가지가 된다고요? 무려 10가지가 됩니다. 10가지. 자, 하나하나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아니면 아니라고 여러분이 반박하시면 돼요. 자, 바로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은 국민들에게 공공주택도 나눠주겠다, 집 나눠주겠다, 직장 나눠주겠다, 듣기 좋았죠? 이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뭐하고 똑같죠? 돈 나눠주고 소비 쿠폰 나눠주는 이재명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지요? 두 번째, 대법관 수를 늘리기. 지난 뉴스 시청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베네수엘라가 대법관 수를 32명으로 늘렸고 이재명 정권을 몇 명으로 늘리기로 했죠? 26명으로 늘립니다. 14명에서 26명으로. 왜 그럴까요? 사법부 장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가 사법부 장악, 말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히틀러, 그리고 마두로, 이재명 다 똑같은 게 이제 사법부 무력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보세요. 전부 다 정치적인 판단하고 이미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좌파 사조직이 장악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누가 반대해요? 이미 저 사법부 이재명 재판 안 하잖아요. 중단시켜놨잖아요. 이게 사법부가 망한 거 아닙니까? 재판 받아야죠. 우리 헌법에 나오는데 이게 헌법 위반이에요. 우리 헌법 11조에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을 법 앞에 평등하다 되어 있잖아요. 2030 청년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뚜껑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자기 입으로도 말했잖아. 박근혜 대통령 때 이성남 시장 하면서 대통령 재판 받아라. 민주공화국에서 재판 받지 않는 대통령이 어딨냐. 자발적으로 안 받으면 강제로 끌고 와도 재판 받아야 된다는 게 이재명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지가 좀 이재명도 좀 5개 재판 걸려있는데 안 받고 있잖아. 이거 헌법 위반이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이재명 인정할 수 없고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사법부 무력화. 네 번째가 뭐라고요? 네 번째 시위 탄압, 시위자 탄압과 정적 제거. 아니 CCP 아웃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겠답니다. 말이 됩니까? 민노총이 과거에 성조기 찍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 찍고 하는 거를 묵인하다가 중국 공산당 싫다고 하면 바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겠다. 이재명 정권 아닙니까? 정적 제거. 내란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 하는 거 이거 정적 제거 아닙니까? 그냥 형사재판에서 무죄 나올 것 같으니까 내란 특검 만들어서 또 내란죄 외환죄 덮어주려다 실패했고 내란 전남 재판법까지 만들어서 또 지금 아예 정적 제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환기한테도 좀 내란 선동, 내란 동조랍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내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데요? 아니 내란이란 뜻만 알아도 여러분 비상기업이 내란이라고? 그래 그렇게 따진다면 내란도 아니지만 비상기업이 내란이 하더라도 비상기업은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에 비상기업 선포되고 6시간 만에 끝났잖아요. 그럼 내란이 하더라도 내란 끝났는데 지금도 또 내란 동조. 오늘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다고 미운틀이 밖에도 또 내란 동조 본격적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정적 제거하고 이거 정치적 보복이잖아. 이재명 답변해봐.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답변해보세요. 논리적으로 답변해보라고. 그냥 전환길 실험 밀어 그게 아니고 아무리 이재명을 지지하고 반대하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예? 자, 한번 다시 복습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마저 할게요. 친중 좌파 정권 마두로와 이재명 똑같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 푸는 바람에 똑같습니다. 주가 지수 이상 급상승. 뭐라고요? 주가 지수가 이상적으로 급상승하고 있죠. 지금 오늘 4,400포인트 넘었습니다. 억수로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 마두로 때와 똑같았습니다. 야, 전환길 주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정상적인 주가 상승은 어떨 때 있게 되죠? 기업에 대한 매출 증대나 수익 증대가 기대되고 경제 전망이 좋을 때 당연히 주가 상승하는 건 당연하죠. 그게 경제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IMF와 그리고 S&P 그리고 그 또 뭐죠? 골드먼삭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 세계 IMF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천천히 경제 좀 이래가면 누가 투자하겠냐고.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을 거예요. 지금 좋을 게 뭐예요? 원화 가치가 폭락했고, 우리나라 기업 전망,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 잘 돌아갑니까? 기업 전망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들 안 좋은 전망 속에서 갑작스레 국민연금 투입했다라고 좀 보도됐지 않습니까? 억지로 정부가 나서서 환율 방어하고 정부가 나서서 억지로 지금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보도하기를 미국에서 이렇게 이재명이 강제적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 환율 조작국으로 이거 지정될 수 있다라고 경고도 나왔지 않습니까? 비정상인책이잖아요. 그리고 스나 개미들한테, 즉 미국 기업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가져 투자하라고 세금 감면해줬다. 요까지는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야, 너 기업 전망이 안 좋은데도 이상하게 지금 주가 상승이 마두로 때와 그냥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몇몇 개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좀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전체적인 경제 전망은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뭘 부정하려고 그래요. 아무튼 이재명은 현재 마두로와 똑같은 게 바로 이 주가 지수 이상급 상승, 그 다음에 화폐 가치 추락 8번째입니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서 1년간 가장 많이 원화가 추락했다는 것은 이미 뉴스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9번째, 좌파 정권이 국회를 장악했다. 이것도 똑같고요. 10번째가 부정선거 의혹. 자, 다시 한번 복수해볼까요? 자, 이재명과 그리고 이재명과 그리고 마두로의 공통적인 게 뭐라고요? 포퓰리즘 정책, 저 인기 몰이하기 위해서 당장에 돈 나눠주고 소비 쿠폰 나눠주는 그 공통점. 대법관 수를 각각 32명, 우리는 26명을 늘리는 공통점. 사법부 장악해서 사법부 무력화시키는 거 마두로와 이재명 공통점 4번째. 네 번째가 시위 진압과 정적 제거, 윤석열 대통령 죽이려고 하는 거죠. 5번째, 친중 좌파 정권 똑같지요? 6번째, 고물가. 7번째, 주가 지수 이상급 상승. 8번째가 화폐 가치 추락. 9번째, 좌파 정권의 국회 장악. 10번째가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놀랍게도 현재 이재명 정권은 정책 방향이 무려 10가지가 정확히 베네수엘라와 같기 때문에 이재명을 한국의 마두로라고 지금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지난 뉴스 설문조사를 7시간 전에 했는데요. 결과가 어떠냐? 보신 분 보셨겠지만 지난 뉴스에 가면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무려 1번 동의한다. 이재명은 곧 한국의 마두로다. 10가지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97%가 동의합니다. 3%가 이재명과 마두로는 다르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3%입니다. 이게 무려 현재까지 7시간 만에 투표자가 몇 명 투표했죠? 43,000명 투표했는 결과 되겠습니다. 43,000명. 조금 됐나요? 네. 자, 네, 그 다음에 제가 설문조사 하나 더 했거든요. 요거는 하루 전에 투표한 건데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트럼프에 전격 체포되었는데 다음은 이재명, 바로 코리안 마두로 이재명이다. 왜냐하면 이재명도 범죄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 얼마죠? 100억. 100억 송금했지 않습니까? 이적 범죄자 이재명 차례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코리안 마두로 이재명에 대해서 동의한다. 97%. 코리안 마두로 이재명 동의하지 않는다가 3%, 기껏 3%로 무려 97%가 바로 코리아 마두로가 이재명이다. 요거는 투표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11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11만 명. 네.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거는 혹시 보셨어요? 오세훈 현 시장이요. 현 시장이